안녕하십니까.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전문 함광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시행하는 생활 폐기물 대행업체 모집 공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대행한 업체가 적격 심사를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지자체들 동향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수집 운반업 관련해서 기본 이론부터 좀 말씀드려 볼게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수집 운반을 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요.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받은 업체는 그 허가 종류에 따라 수집 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이 다른데요. 폐기물을 가져올 수 있는 배출처도 달라요. 첫 번째로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가정이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음식물도 있고 일반 폐기물, 종량제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대형 폐기물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시청이나 구청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집 운반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하나는 규모가 큰 사업장인데요. 종량제 봉투, 일반 폐기물은 지자체가 수집 운반해 가야 되는데 고철이나 폐플라스틱 같은 여러 종류의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모두 민간 업체가 처리해 가도록 되어 있어요. 앞서서 우리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제 처리를 해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 폐기물을 직접 수거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요. 저희 집이 부천시이고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요. 저희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부천시청에서 위탁받은 민간 업체가 수집 운반에 가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그 지역의 생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대행업체 모집 공고가 있었어요. 전국의 모든 가정,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군청, 시청에서는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거예요. 지난 8월에 파주시에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공고가 있었어요. 8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40일간 공고를 진행했고 9월 20일 하루 접수를 받았어요. 파주시를 13개 구역으로 나눠서 업체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 업체가 지원을 했고 이 중 15개 업체 정도가 적격 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격 업체로 선정됐다고 해서 바로 위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적격 업체들끼리 다시 한번 경쟁,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위탁을 받는 거예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몇몇 지역에서 특정 업체들에게만 수의 계약으로 일을 진행했고 이런 업체들이 독점을 하다 보니 여러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신규 업체를 선정하려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파주시에서도 이번에는 기존의 허가를 득한 업체 외에도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도 참가 자격을 뒀어요.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가 없는 신규 업체에도 이제 길을 열어줬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 신규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고 적격 심사에 통과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한 30페이지 내외 정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의 글발로 기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현행 법령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사업계획서에 기재할 내용들은 상당히 많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폐기물 성상별로 수집 운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력 장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파업이나 재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안전사고는 어떻게 예방하고 근로자들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근로자들 근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고 복지는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또 지역사회 협력이나 기여 방안은 무엇인지, 시책 협력 방안이나 기여 방안은 무엇인지, 민원 처리는 어떻게 하며 기동 처리반 운영 방법이라든지 아주 여러 가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상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현행 법령에 맞게 기재해야 돼요. 가령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한 대로, 자원순환법에서 정한 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대로 현행 법령에 맞게끔 기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대로 어떻게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겠다 기재를 해야지, 법률에 적합하지 않게 기재를 하면 공무원들이나
심사위원들 그리고 저 같은 전문가들이 보면 금방 알아요. 이 사업계획서가 현행 법률에 맞게 따박따박 기재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대표님의 생각을 적은 건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 업체가 폐기물 분야를 좀 아는구나, 아니면 전혀 알지를 못하네 하고 금방 탄로가 납니다. 관련 규정도 모르는 업체에 이 환경과 관련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을 맡길 리 없겠죠. 저희 사무실에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업무를 진행했는데요. 음식물도 있었고, 식물성 잔재물, 동물성 잔재물, 폐식용유, 왕겨, 고철, 폐플라스틱, 폐촉매, 거의 모든 폐기물을 다뤄본 것 같고요.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사업장 배출 시설계, 생활계 전부 허가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이 생활 폐기물을 대행하는 업체가 있고 주로 이 업체들이 공모에 참여하겠죠. 그런데 신규 업체나 기존 대행 업체 모두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현행 법령에 맞게 법령에서 정한 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절차도 지금은 이제 예전과는 달라서 어떤 자격도 안 되고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못 쓴 업체한테 위탁을 맡길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도 다 감사받고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수사를 받기 때문에 점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신규 업체나 기존 대행 업체나 모두 사업계획서 작성을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공고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공고가 나온 후에 준비를 한다면 늦을 수도 있어요. 생활 폐기물 대행 기간이 약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자체가 언제 공고를 내는지 대충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해당 지자체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공고가 언제 나올지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죠. 오늘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절차, 방법 등에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전문 함광진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